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1장 마인드 트레이닝 7번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장 마인드 트레이닝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1장 마인드 트레이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셨다면 분명 크게 실력이 향상됐을 겁니다. 또한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다. 마인드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트레이닝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인 2장과 3장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승부를 결정짓는 것, 승리를 만드는 것은 마인드 트레이닝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7.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야구에서 투수의 기본은 제구력입니다. 엄청난 강속구나 급변하는 변화구가 아닙니다. 최고의 투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침착함과 자제력을 가진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최고의 투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역시 자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경쟁이 주는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결정이나 황당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반드시 한다고 봐야 합니다. 경쟁과 마감이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없애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과 일반 프레젠테이션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레젠테이션을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막상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시면 특별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똑똑하신 분들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엉뚱한 선택이나 엉망인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황과 정상적인 심리 상태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조언을 할 수 있거나 압박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잘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없습니다. 또 주변에서 말하면 듣지 않죠. 이미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합장에 들어가기 전이나 시합장이 들어간 후에도 역시 냉정한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프레젠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불안감이 없어야 합니다. 잡스러운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발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기본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범하는 전략적인 오류나 무리수가 이런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을 농담으로 시작해서 긴장을 풀자. 독창적인 제스처를 써보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자. 파격적인 스타일의 PPT를 만들자. 조명을 사용해서 이목을 끌어보자. 울면서 읍소해보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 등등 수많은 다양한 기술과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잔기술들을 써서 아주 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기본기가 탄탄한 정말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지 약점을 보완해주고 판을 뒤집는 그런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술을 써서 효과를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쓸 때는 실패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플랜 B,
즉 출구 전략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효과도 크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면서 반응이 신통치 않을 때까지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도는 높고 가성비는 떨어지는 계획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력이 완벽한 팀이 여유 삼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그저 그런 실력의 팀이라면 쓸데없는 거 기획하고 연습할 시간에 실전 리허설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실력은 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실력 외적인 요소, 즉 메인스트림 이외의 잔 기술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기당할 때 보통 이렇게 사기를 당하죠. 사기당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면 사기를 안 당하겠죠. 그러나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 강도가 심해지면서 이성이 마비된 순간에는 이런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런 잔기술들은 잘하는 팀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저 그런 팀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력에 맞는 기술과 기법이 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잔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담과 위트. 시작할 때 가벼운 농담으로 친근감과 여유를 보여주거나 지루할 때쯤에 위트를 날려서 재미를 더하면 좋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안 웃깁니다. 인류 개그맨이 하면 웃긴 농담도 일반인이 하면 똑같은 농담인데도 썰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썰렁해진 분위기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농담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무대 위에서 웃기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웃겨도 문제입니다. 그냥 웃긴 놈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웃기는 것을 능가할 만큼의 가공할 만한 발표력을 웃음 뒤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농담을 섞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웃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프리젠터와 심사위원 모두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웃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농담을 섞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농담 연습할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더 연습하십시오. 가장 일반적으로 받는 유혹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좀 웃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주변에 잘하는 발표, TV나 영화에 나왔던 발표를 보면 위트 있게 시작해서 멋지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시작하자, 중간에 농담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좋기가 어렵습니다. 연습 때 잘 통해도 실전에서는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게 되는 사람이면 전문가죠. 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지에 있지 않습니다. 샘플이나 잘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연습하시고 프로의 경지에 올라간 다음에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인상적인 몸동작. 마이클 잭슨이 무대 위에서 2분간 정지 상태로 서 있으니까 진짜 멋지잖아. 우리도 그거 할까? 로키처럼 양팔 번쩍 드는 제스처를 해볼까?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해볼까? 뭔가 좀 독창적이고 뇌리에 박히는 인상적인 포즈나 제스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안 좋습니다.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서 멋있는 겁니다. 로키라서 볼만한 겁니다. 이런 간단한 기술도 실전에서는 어렵습니다. 주연 배우가 하면 멋진 포즈도 내가 하면 어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동은 적절한 순간에 잘하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기 쉽고 응원이나 동정표를 얻을 수 있기에 여러분이 그나마 많이 보신 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자연스럽거나 조금만 쭈뻑거리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위험 부담을 생각한다면,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면
불필요한 시도입니다. 핵심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연습 때 자연스럽게 잘 하는데 실전에서도 그게 될까?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부터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실전에서 경험하셔야 잘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한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에서 효과도 면밀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실력을 다듬고 프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연습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의문문, 반어문, 감탄문 등 특수 문장 사용.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관객에게 묻고 호응을 유도하고 공감과 감탄을 얻는 문장을 쓰면 어떨까? 하면 좋을 수 있지만 역시 꽤 어려운 기술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지만 실전 현장에서 생각만큼 효과를 얻는 경우가 드뭅니다. 위의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각기 다 다르게 항상 동일한 퀄리티가 나오도록 읽을 수 있어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숙련되지 않은 어설픈 기술은 반드시 되치기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숙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습에서 100% 성공해도 실전에서 성공하는 것은 또 다른 확률입니다.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작은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부담은 아주 큽니다. 가성비와 성공 확률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큰 기술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문장을 낭독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인데도 대부분 이 기술을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기술이 먹혔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들이 웃으니까 내가 잘해서 웃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해서 웃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실수를 보고 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숙련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작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논리적인 전략적 비약.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성을 상실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전략적 비약입니다. 전략적 논리에서 바로 전 단계는 그럭저럭 연결되지만 처음에 전략이나 출발 당시 계획과 비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목적지로 돌격하게 되는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특수전 사령부를 설계 개념으로 하자였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해서 에너지를 지키는 특전사, 에너지를 지키니까 환경을 지키는 특전사, 환경을 지키면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닐까? 결론은 지구를 지키는 특전사가 됩니다. 특전사가 한국을 지키면 말이 되는데 동아시아를 지킨다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갑자기 지구를 지키는 특전사라고 하면 관객들은 왜 특전사가 지구를 지키지? 어떻게 특전사가 지구를 지키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를 지킨다는 이유와 방법이 약간의 에너지 절약과 고만고만한 친환경 계획 때문이라면 관객은 의아함을 넘어서는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전사에서 친환경을 주개념으로 잡은 것도 이상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으로 특전사가 지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생뚱맞고 이상합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리허설을 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이 논리와 전략이 담당 책임자와 관련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난하게 통과됐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오류와 멍청한 집단 체면 상태가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에이 설마
그래 쓸라고가 아닙니다. 정말 엉뚱하고 정말 멍청한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마감 날짜가 다가오고 왠지 질 것 같고 실력은 안 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런 압박과 긴장감의 연속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집단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자. 막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막 미친 듯이 죽는 길로 가는 거를 막는데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없으신 분들, 마감과 압박과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엉뚱하고도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 판단이 옳은 걸까? 라는 것을 점검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을 바꾸거나 보류하거나 되짚어보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전략적인 판단의 오류는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지키는 특전사.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들고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어도 보스라면, 적어도 책임자라면, 실무자라면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좀 더 들자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못합니다. 왜요? 아주 특별한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대방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차이가 10% 미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관객이 체감하는 차이의 숫자는 3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쇼핑 광고에 30% 세일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체감할 수 없는 차이, 고만고만한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관객이나 평가위원이나 고객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하죠. 얘네가 왜 이걸 강조했을까? 달리 차이가 안 나니까 10%, 20% 차이 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약을 먹였는데 쥐약을 안 먹고 뱉어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1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점, 20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전략이 안 먹히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못합니다. 그럼 왜 못하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뻔한 잔머리인데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감은 다가오고 승부는 알 수 없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는 순간 이성의 내가 멈춰지고 파충류의 내가 득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겠습니다만 정말 최소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압박과 긴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 프로젝트에서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논리나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성과 감정을 상실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초조하고 불안해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황당한 실수입니다. 경쟁에서 발생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이성을 상실하고 지성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경쟁 경험과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다 똑같습니다. 경쟁이라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프로젝트 처음부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이성과 자제력을 유지하는 냉철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비약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냉정하게 재점검, 재검토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위에서 짓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가운데 낑기는데 옆에서 누르면 누구든지 죽기 살기로 버둥거리다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니다. 에이 설마 내가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해요. 합니다 여러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잘 점검하고 재검토하고
주변에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되려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소프트한 조직이어야 됩니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윗사람 눈치 보고 상무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야 이거 이대로 해 라고 얘기하니까 밑에서 이건 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이 그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전략과 전술을 철회하는 경우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 말 듣지 않고 위에서 까라면 까 라는데 저항하지 않고 따르면 진짜 까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외다.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똑똑하신 분들도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메타포, 은유의 사용. 메타포, 즉 은유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비유와 은유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관적인 이해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칫하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의미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말꼬리를 잡혀서 오해를 사거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라면 될 것을 부서지는 푸른 종소리가 가슴을 때립니다 라고 표현해서 종이 아니라 가슴을 때렸다더라. 푸른 종만 좋아해서 가슴이 멍들었다더라. 종을 부숴서 가슴을 맞았다더라. 종소리 들으면 가슴이 아픈 공황장애가 있다더라 등등 단순한 의미의 메타포가 개입하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타포는 관객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상대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메타포, 은유, 비유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꼭 써야 하는 경우라면 서두에 반드시 예를 들자면, 비유해서 설명하면 등등 은유나 비유를 통해 말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잘 쓰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메타포를 안 쓰는 겁니다. 은유나 메타포 이런 것들은 쓰지 마십시오. 잘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되치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흔히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오해를 사는 거죠.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덜 똑똑해 보이고 맨날 공격당하고 말꼬리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원인이 은유나 메타포 사용,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왠지 하면 멋있을 것 같아. 뭔가 인생 표현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얻어 걸리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문학적 소양이 있고 핵심을 꿰뚫어보고 직관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원고를 낭독하고 녹음해서 들어보면 다양한 기술을 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과 능숙하게 사용하기까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쓸데없는 잡기술이 아니라 기본 실력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기본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기본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인 재료가 좋고 메인 기술이 좋아야지 요리가 맛있죠. 여기에 뭐 간단한 조미료 넣고 이렇게 해서 맛을 더할 수는 있겠으나 맛도 없는 거에 조미료 때려 박아서 잘 팔리는 음식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잡기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본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데 치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녹음해서 몇 번 연습해 보시고 물고 연습해 보시면 여기서 말한 기법이나 기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외워야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프레젠테이션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잔기술은 잘하는 실력자를 더 잘하게 할 뿐이다. 잔기술로는 약점을 없애거나 판을 바꿀 수 없다. 2. 쓸데없는 잡기술에 치중하지 마라. 당신의 농담과 위트는 안 웃긴다. 그리고 웃겨도 문제다. 인상적인 몸 동작은 부자연스럽다. 반어, 의문, 감탄 등 특수 문장은 어려운 기술이다. 3. 잡기술 익히는 시간에 리허설을 한 번 더 하라. 기술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충분한 연습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실효성과 가성비를 따져서 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하라. 4. 비논리적인 전략적 비약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경쟁의 압박과 마감의 스트레스로 이성을 상실하지 마라. 5. 메타포, 은유, 비유는 사용하지 마라. 직관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오해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7번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편을 설명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승부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기본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데는 마인드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1장 마인드 트레이닝의 7편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설명된 마인드 트레이닝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습득해서 익힐 수 있지만 마인드 트레이닝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아, 마음가짐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승리는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절박하냐, 누가 더 절실하냐가 승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승리를 만드는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강비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